한민족을 사랑하는 크레이지 컨설턴트 서영진의 컨쇼 라이브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대학은 바로 한양대학교인데, 컨쇼가 아직 이제 대학교에 대한 부분을 이제 직접적으로 분석하는 기간은 아니에요. 그런데 한양대학교를 보여드리는 이유는 솔직히 고등학교 3학년 아이들만 보라고 말씀드린 건 아니고, 고등학교 1, 2학년 학생들도 한양대학교가 말하는 저 4대 핵심 역량이 무엇인지를 좀 잘 봐야 돼요. 자, 한양대학교는 예전에, 그러니까 한 2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성적을 보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예전에 저희가 성적을 보지 않을까요? 라고 의심을 하면서 성적 볼 거예요 라고 했을 때 한양대학교에서 저희한테 자료를 줬을 때 안 봐요. 안 보는 거 맞습니다. 그런데 2022학년이 되면서 생활기록부 비중이 이제 적어지다 보니까 이제 학업 역량에 대한 부분을 성적을 통해서 평가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작년부터 뜯었다. 성적표를 다시 뜯어서 본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런데 오늘 제가 한양대학교를 또 준비한 이유가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저희가 이제 컨쇼에서 항상 말하는 그 4대 요소 있잖아요. 이제 대학교가 학생들을 선발하는 4대 요소와 한양대학교의 4대 핵심 역량이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보통 학교들은 뭐 학업 역량, 전공 적합성, 인성, 발전 가능성 이렇게 뽑는데 얘네들 같은 경우는 뭐 비판적 사고 이런 부분들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약간 차이는 있다? 그러니까 그런 차이에 대해서 좀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일단 설명을 해드릴 건데, 그렇다 그래갖고 이 4대 핵심 역량을 이제 잘 들어보시면 똑같아요. 그 대학교가 뽑고자 하는 4대 요소랑 똑같은데 약간 전공성이 되게 많이 빠져있다. 이제 한양대학교도 전공성에 대한 비중을 좀 많이 낮추는 이런 모습이 좀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또 하나는 한양대학교 같은 경우는 아이들을 뽑는 이제 뭐 경험을 통해서 뭔가 시작하는 동기와 이렇게 학업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노력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설명해 드리겠지만, 이런 부분들이 학교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되게 좋은 활동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보여드리는 겁니다. 한양대학교가 말하는 4대 핵심 역량을 우리 학생들이 잘 계획해서 한다라면 다른 학교 지원하는데도 제가 보기에는 되게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오늘 한양대학교 학종 평가 분석 4대 핵심 역량을 좀 보여드리려고 해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할게요. 출발! 자, 보시면 한양대학교 4대 핵심 역량에 대해서 좀 보도록 하는데요. 첫 번째는 비판적 사고예요. 자, 저 비판적 사고라는 거는 우리 아이가 어떠한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점검을 하고 성찰적 태도를 가져가는 이 부분이, 그러니까 다른 학교랑 좀 틀린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한양대학교 4대 핵심 역량을 자세히 분석을 해보면은 좀 구체적으로 학생을 평가하는 기준선 같은 것들을 다 보여줬고, 그 기준선들을 저희가 좀 분석을 해봤거든요. 그랬을 때 이 분석을 통한 학생들의 계획과 활동은 모든 학교가 다 좋아할 만한 거라서 제가 오늘 라이브로 준비를 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 비판적 사고, 두 번째 창의 사고, 세 번째 자기주도 학습, 저기 이제 교과적인 부분의 요소고요. 그리고 인성평가를 위한 소통 및 협업, 이렇게 네 가지 4대 요소를 뽑는데, 보시면은 전공 적합성에 대한 우리 학과를 찾아오는 데 있어서 어떤 전공에 대한 관심사나 이런 부분이 일단 빠져있다. 그러니까 서강대학교나 이화여대, 한양대학교 같은 경우는 그런 얘기 많이 드렸죠. 전공에 대한 부분이 좀 약하다. 그러니까 한양대학교를 준비하는 학생들은 자신의 전공에 대한 부분을 찾아가는 모습도 중요하지만 좀 다양한 활동들을 통해서 어떤 연관성을 좀 가져가면 좋은데, 그 이유에 대해서 지금부터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비판적 사고예요. 비판적 사고라는 건 말 그대로 성찰적 태도예요. 성찰적 태도가 뭐냐면 내가 만들어낸 어떠한 데이터나 결과가 문제점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점검을 하면서 더 발전되는 어떠한 스토리 시나리오를 짜야 된다는 거예요. 자, 비판적 사고. 어떠한 현상 혹은 지식에 대해서 의문을 가졌어요. 쉽게 말해서 동기가 내가 어떠한 연구를 시작할 때 학교에서 시키는 것만 하는 게 아니고 내가 무엇인가를 배웠을 때 그 배움에 있어서 호기심을 갖거나 아니면 관심을 갖고 연구 라인을 짤 수도 있겠죠. 합리적인 추론에 근거한다는 건 어떠한 논리적 사고를 찾아가면서 분석을 해내요. 뭐 문헌자료 분석 능력도 들어갈 수 있을 거고, 과학 데이터를 좀 이렇게 논리적으로 풀어나가는 우리 학생만의 어떤 기준선도 있을 수 있겠네요. 질문이나 토론을 통해, 이 토론이라는 단어가 되게 중요한 겁니다. 비판적 사고에서는 토론을 통해서 반성적으로 숙고하고 논리적으로 평가를 해요. 자, 보세요. 우리 아이가 이거 그냥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대학교에서 제공해 주는 거 하나 보여드릴게요. 자, 비판적 질문을 한대요.
표면적으로 드러난 현상에 대해서 원리나 합의에 대해서 어떻게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났을까? 그러니까 저게 동기네요. 무슨 말이냐면 자 이제 경험과 관심을 가지고 우리 아이가 어떠한 주제를 선정했다라고 칠게요. 그랬을 때 분석적 사고 명확하게 이해를 하기 위해서 복잡한 개념 같은 것들을 풀어내야 되니까 문헌 자료로 분석할 수도 있고 자문을 구할 수도 있고 어떠한 자료를 분석해 나가는 나만의 시간들 투자 그리고 분석에 하기 위한 어떠한 학습적인 탐구 이런 것들이 연구 과정이 들어가야 되는데 이 연구 과정의 개념 분석과 결과를 이렇게 도출해내는 어떤 스토리적인 부분이 들어가야 돼요. 한양대학교에서 좀 좋은 생활기록부를 이렇게 발표를 하는 걸 잘 보면 좀 그 안에 두 가지 방향성이 좀 나타나는데 첫 번째 방향성은 그 안에 우리 아이의 어떤 좀 구체적인 과정을 써주는 경우가 있고요. 전체적으로 읽어봤을 때 쫙 발전해 나가는 어떤 스토리가 좀 들어가는 이런 생활기록부의 평가 요소를 좀 높게 가져간다. 그리고 개념에 대한 분석과 결과를 도출했을 때 다양한 정보 혹은 근거에 관계된 합리적인 일괄적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어떤 일괄적인 논리를 가지고 그걸 풀어나가는 자신만의 어떤 과정 이런 부분들이 들어가면 좋다. 그걸 통해서 타당한 평가 얘가 중요한 거예요. 왜 그러냐면 생활기록부를 작성하거나 계획했을 때 학생들은 보통 어디까지 많이 준비하냐면 여기까지 준비를 많이 해요. 그러니까 논리적 전개를 통해서 결과를 도출하는 것까지만 나온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를 더 봐달랍니다. 그게 바로 성찰적 검토인데 반성하는 마음이 필요한데 이 반성이 뭐냐면 내가 만들어낸 어떠한 결과의 도출이 정말로 정확하고 그거에 대한 객관적 신뢰나 팩트가 높은지 이런 거에 대해서 다양한 의견이나 아니면 다른 방향성을 가지고 한 번 더 점검을 할 수 있는 이런 반성적 태도가 필요한데 그 반성적 태도를 가져갈 때 아까 말씀드렸죠. 뭐가 중요하다고요? 토론이 중요한 겁니다. 나만의 생각이 아닌 학생들과 함께 토론하면서 반성하는 걸로 검증하고 그 검증된 부분에 다양한 의견을 다시 반영함으로써 더 발전된 결과를 도출해낼 수 있는 이런 스토리가 필요하다는 거죠.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걸 만약 우리 학생이 스토리별로 어떤 과목이 됐건 동아리에서 연구를 한다면 이걸 대학이 싫어할 이유는 없습니다. 한양대학교뿐만 아니라 이런 아이를 대학이 싫어할 이유는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솔직히 한양대학교 4대 핵심 역량은 꼭 한양대학교를 가는 학생이 아니더라도 정말로 잘 분석해서 준비하면 너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어서 오늘 라이브로 보여드리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두 번째, 창의적 사고 역량입니다. 창의적 사고 역량이란 건 어떤 사고적인 부분을 이제 어떤 호기심이나 자신이 가지고 있던 어떤 경험, 이런 문제를 해결해 나가기 위해서 또 연구해 나가는 방향성인데 그 연구해 나가는 방향성이라는 건 아까 처음에 말했던 비판적 사고가 틀릴 게 없어요. 그죠? 그런데 창의적 사고에서 한양대학교가 말하고자 하는 건 뭐냐면 다각도로 분석하라는 겁니다. 이게 제일 핵심 단어예요. 쉽게 말해서 학문의 연관성을 찾거나 좀 다양한 지식을 좀 이렇게 새롭게 구성해내는 이런 모습들이 중요한 건데 자 보시면 첫 번째 문제의식이에요. 말 그대로 경험을 통해 갖고 관심을 갖고 어떤 주제가 선정이 되었다라면 융합적 사고 자신이 가진 다양한 정보를 유기적으로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정보를 유기적으로 종합할 줄 알아야 된대요. 그러니까 여기 써져 있는 게 뭐냐면 다양한 정보예요. 하나의 정보가 아니고 좀 다양한 과학적 데이터나 어떠한 아니면 뭐 인문사회 철학 같은 경우도 다양한 자료들을 분석하면서 그 분석한 자료들을 하나의 연관성을 가져가면서 분석할 줄 아는 이런 걸 융합형인재라고 하거든요. 또한 해결책 새로운 기획을 하래요.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다양하게 나만의 정보가 아닌 다양한 정보를 가지고 하다 보니까 어떤 새로운 방향성이 새로 잡힐 수도 있고 그걸 통해서 새롭게 기획하면서 어떤 연구를 하고 그거에 대한 결과를 도출함으로써 좀 학문을 하나로 바라보는 게 아니고 좀 여러 방향으로 바라볼 수 있는 이런 융합적인 관점들 이런 것들을 또 높이 평가를 하는데 요즘 대학교들은 융합형 인재에 대한 평가 되게 높게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잘 구성하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자, 세 번째, 자기주도 역량인데 이 자기주도 역량은 비교과라기보다는 좀 교과에 가깝다라고 보셔야 돼요. 어떠한 현상 혹은 지식에 대해서 의문을 가졌어요. 다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어떠한 연구를 했을 때 그 연구를 하게 된 주체적인 동기가 뚜렷한 걸 한양대학교에서는 되게 좋아하나 봐요. 그걸 합리적으로 추론하고 근거해서 질문이나 토론을 통해서 반상적으로 숙고하고 논리적인 평가인데 여기에서 좀 중요한 게 뭐냐면 비판적 사고랑 비슷하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동기 형성 및 계획 수립이 학교 교내 활동이나 교과 수업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뭐 동아리 활동을 하거나 아니면 학교에서 뭔가 배우는 것들 이런 걸 가지고 시작하는데 솔직히 저는 비판적 사고 라인에 이런 동아리나 진로 활동이 들어갔다면 자기주도 역량은 자기주도 역량이잖아요. 좀 동아리나 이런 진로보다는 교과 안에서 좀 만들어내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교과 수업 중에 자발적으로 참여를 하고, 그러니까 좀 적극적으로 내가 무엇인가를 만들기 위해서 기획하고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선생님한테 뭔가를 건의하고 이런 아이들을 좋아한대요. 그걸 통해서 수행평가 같은 경우나 성취평가들 수립한 계획을 바탕으로 본인이 흥미를 가지고 적성에 개발한대요. 이 얘기가 뭐냐면 전공적 합성보다는 자신이 좋아할 만한 활동들 라인을 구성해서 가는 걸 훨씬 중요시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걸 통해서 꾸준하게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노력했는지, 그리고 목표를 확장한대요. 달성한 목표를 자율적 판단의 평가를 통해서 새로운 목표를 또, 그러니까 잘 들어보시면 2학년 때 만일 내가 어떠한 교과에 관련된 연구를 했을 때 그걸 자율적 판단 안에서 새로운 목표를 확장한다는 건 3학년 때 스토리를 연장해가지고 더 발전된 어떠한 연구 라인을 짜라는 얘기라고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학업에 관심의 연관성을 갖고 꾸준한 노력을 통해서 목표를 계획하고 발전된 스토리로 만들 수 있는, 이거를 자기주도 역량이니까, 아까 비판적 사고라는 거는 내가 무엇인가 결과를 도출했을 때 그거에 대한 어떤 성찰적 태도로 토론을 해요. 자, 그러면 자기주도 역량과 비판적 사고 능력을 두 개를 섞을 수도 있겠죠. 이게 되게 중요한 겁니다. 이해가시죠? 이런 부분들을 잘 체크를 하면 좋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소통협력, 이게 인성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인성은 들어가 있는데, 자, 보세요. 대학교는 이런 인성평가 안에서 착한 아이를 선발하는 게 아니고 그냥 대놓고 써놨잖아요. 소통 잘하고 친구들과 협업하면서 같이 나눠가지고 이런 나눔 배려를 할 줄 아는데, 공동체 발전을 위해서 자발적 협력 태도를 보이며, 자, 그러니까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에요. 야, 너 그거 좀 도와주라고 내가 선생님이 말했잖아. 이게 아니라는 거죠. 내가 생각하고 내가 자발적으로 그 친구를 도와주기 위해서 노력하며 책임감과 공감 능력을 바탕으로 타인을 배려를 해야 된대요. 만일 예를 들어서 우리 아이가 팀 프로젝트를 한다면 그 팀 프로젝트를 학생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이런 모습들, 착한 아이를 뽑고자 하는 게 아니고 소통을 통해서 무엇인가 팀을 구성하고 리더십적인 어떠한 능력을 보여주면서 친구들과 함께하는 모습인데, 자, 첫 번째, 그러기 위해서는 경청과 공감이 필요하대요. 친구들의 의견을 이야기를 듣고 함께 공감하면서 무엇인가 같이 노력할 수 있는 어떠한 방향성을 잡고 그걸 통해서 공동체 역할 수행을 나눠서 함께 하는데, 우리 학생이 적극적인 부분을 보여주고 솔선수범하며 어떤 리더적 성향도 좀 보여줬으면 좋겠고, 자신의 의견만을 고집하는 게 아니고 학생들과 소통하면서 그 의견을 들어가는 이런 어떠한 이야기가 중요해요. 또 하나, 여기까지가 보편적인 인성이에요. 여기까지가 보편적인 인성인데, 한양대학교에서 하나 더 말한 게 뭐냐면 시민의 의식을 확장하는데, 이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어떤 기아 문제나 빈곤 문제나 아니면 인권 문제들, 이런 범지구적, 그러니까 세계화, 왜? 글로벌적 성향의 리더십 이런 것 때문에 좀 세계화적인, 그러니까 세계를 좀 바라보면서 문제점들을 우리나라 문제에서 더 확장해서 세계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 아이가 연구 라인을 짜고 좀 뭔가를 준비한다면 훨씬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해가십니까? 자, 제가 지금 말한 게 한양대학교가 말하는 4대 핵심 역량이에요. 비판적 사고랑 창의, 자기주도, 그리고 소통협업, 이 네 가지인데 보니까 다른 학교랑 다르게 전공적 합성이나 인성, 발전 가능성, 학업 역량, 이 4대 요소가 아니네요 라고 말하겠지만, 자세히 보세요. 다시 하나하나 보면 결국은 비판적 사고가 전공적 합성인데, 전공적 합성보다는 좀 자신의 관심사를 좀 발전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친구들과 함께 협업하면서 토론하면서 자신의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함께 이렇게 해 나가는 모습이에요. 창의적 사고라는 거 자세히 보시면 이것도 자신의 관심사를 발전시키는 부분이니까 어떻게 보면 전공적 합성 라인에 좀 많이 묻어간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마지막에 자기주도, 그러니까 세 번째 자기주도 역량이, 이게 제가 보기엔 교과예요. 학업 역량 같아요. 그러니까 전공적 합성과 학업 역량이 들어가 있고, 아까 말했지만 자기주도 학습에 뭔가 새로운 거를 만들어내면서 발전시키라고 하잖아요. 이게 발전 가능성이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본 게 소통협력, 이게 인성이죠. 결국은 대학교들이 선발하고자 하는 4대 요소와 이렇게 맞물려 들어가는 게 엄청나게 많다는 게 느껴지십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4대 핵심 역량도 좀 구체적인 부분을 발표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한양대학교 준비하는 학생들뿐만 아니라 이렇게 준비를 했을 때 되게 좋은 방향성이 잡히는 생활기록부가 형성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오늘 소개를 해드린 겁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한양대학교 4대 핵심 역량을 통해서 꼭 한양대학교가 아니더라도 대학교를 준비하고 생활기록부를 기획하고 이렇게 형성할 때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소개를 해드렸고요.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잠깐만 기다리시면 1:1 상담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질문 올려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